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훈풍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의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관련주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1% 올라주면서 2,300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18% 올라주면서 800선도 넘어선 모습입니다. 8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 0.08% 강보합세 보이면서 307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60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78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607 종목이 오르고 있고 670 종목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56억 원을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233억 원, 그리고 개인은 824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81억 원, 그리고 기관은 285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개인은 84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 종목 사이에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주춤했던 모양새를 딛고 2.55% 급등해 주고 있습니다. 2위 자리를 조금 더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38%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ENM만이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CJ는 6.26% 올라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6%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넥신,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과 통신업, 그리고 서비스업, 전기, 전자, 음식료 업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기계와 철강, 금속, 보험, 금융업, 전기, 가스업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과 기타 서비스, 그리고 섬유, 의류, 통신 장비, 컴퓨터 서비스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반면에 오락 문화와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 비금속,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시젠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시노펙스, 녹십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황 짚어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 중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집계치가 나왔습니다. 26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낮아진 수치입니다.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지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제 증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황 오늘. 예, 네. 역시 네. 점점 탁월해지고 있어서 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백선의 전문가 분석 딱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기 싫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분석을 잘해주셔서. 네. 아니요. 네. 베이커님이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딱딱한 얼굴 하고 있다가 여기만 딱 들어오면 이 자본주의 웃음을 피고 있어갖고
제가 몹시 불쾌합니다. 아유, 주말에 뭐 불쾌하다니요. 하셨습니까? 저 주말에는 네. 집에 있었어요. 계속. 집에서 네. 엄기준 보면서 엄기준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네. 갑자기 그러다가 저 얼굴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싹 굳고 엄기준 보다가 제 얼굴 보니까 밥맛이 떨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엄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 제가 중입니다. 가면 한번 쓸까요? 한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전 그러고 네. 싶으면 가면 하나 갖고 오십시오. 제가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구할 곳 있으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네. 이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좀 큰 문제인데 공매도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네. 사실상 연장되는 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자, 역시 국민청원까지 네.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연장할 것 같은데요. 지금 9월 16일이 다음 달이죠. 다음 네. 중순이 이제 해제된 예정인데요. 네. 워낙에 반대 입장이 심하다 보니까 6개월 연장하는 걸로 네.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증시가 V자 반등 네. 나왔긴 했지만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굉장히 불리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외국인들 놀이터다, 뭐 기관들 놀이터다. 사실 공매도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네. 혹시 기관들, 외국인들, 개인들은 찬성을 아무도 안 하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든가 외국인들이 네. 이걸 가지고 사실 공매도 갖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공매도를 굉장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요런 상태로는 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 사실 공매도가 아무런 좋은 게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 연장하는 것이 네. 우리 맞지 않을까 좀 보긴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일단 뭐 6개월 연장이 되니까 뭐 앞으로 당분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사실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B2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네. 있어요. 네.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아니 보시는가요? 백은커님도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전 겁이 많아서 여기에 그렇게 지금 포함이 못합니다. 되고 있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거 백은커님 뉴스는 맞네요. 이 뉴스도 백은커님 보는 거 보니까 네. 빚을 내서 투자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참고로 전문가님께서 고르셨습니다. 아닙니다. 자, 6월에는 그 신용자가 지금 12조에서 13조 늘는데 네. 거래일수가 19일 정도 걸렸거든요. 오. 근데 요번 달에 보니까 네. 15조에서 16조 늘는데 단 6거래일 만에 네. 1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도 신용 그 고객 예탁금 보니까요. 네. 한 1조가 늘었더라고요. 금요일 날 봤는데 네. 월요일 날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긴 한데 어, 51조인가 봤는데 지금 52조로 좀 단위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 하루 만에 그렇게 넘어간 거 보니까 네. 증시가 이제 하락하니까 이때다 기회다 싶어갖고 이걸 아주 싸그리 예. 싹싹 모아서 지금 네. 돈이 있는 걸 다 싹 다 지금 네. 뱅커님 지금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주식 통장으로 다 밀어넣고서 네. 하고 있고 그 돈도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네. 빚으로 사고 있는데 이 융자 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증시가 만약 혹시나 크게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하네요. 근데 특히 2040의 빚 증가 속도가 506의 2배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뱅커님은 2040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 포함이 되네요. 뱅커님 마이너스 통장 만드니까 네. 저같이 50, 60 이런 세대들은 이게 지금 뭐 처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못 하는데 역시 젊은 분들이 해서 네. 일단 그리고 지금 뭐 돈이 워낙 쪼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빚을 내서 이번에 한번 기회다. 옛날에 비트코인도 사실 젊은 세대들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주도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좀 재미를 못 본 젊은 친구들이 네. 다시 이번에 좀 빚으로 좀 주식으로 좀 들어오지 않는가 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에 자기 과시성 이런 인증글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 역시 주식을 이게 뭐 사실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좀 잘하다 보니까요. 네. 뭐 은행 통장보다도 주식 계좌를 먼저 만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일자리 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을 조금 뭐 큰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보다 몇십만 원이라도 해서 뭐 커피값이라도 벌어보자. 아니면 좀 용돈이라도 벌어보자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네. 들어오면서 요번에 또 주식도 많이 오른다는 글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안 하면 나도 뒤처진 것 같아서 빚을 많이 내갖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올해는 소셜미디어 때문인지 청년층이 많이 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특히 또 유튜브에서는 고급 네.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마치 내가 또 전문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예.
유튜버 사실 주식 제 정보 외에는 제 방송 외에는 네. 고급 정보는 없습니다. 저희 방송만 고급 정보라죠. 그렇죠. 네. 약간 그 질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동학개미다 그래갖고 네. 요번 증시를 우리가 이겼다. 실제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들이 증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개인들이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동학개미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수가 1,400부터 2,4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다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정말 전문가인가, 내가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돈 착각에 빠져갖고 빚을 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이 뭐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네, 투자자, 네, 개인 그렇죠. 투자자 이렇게 아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조롱을 당하신다고요? 아주 구시대 인물, 구시대 투자자라서 뭐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국내 증시가 사실 실물 경기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 자금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좀 올라가지 않고 좀 횡보를 하거나 좀 밀리게 된다 그러면 빚으로 사신 분들이라든가 지금은 아주 좋았지만 지금부터는 사실 좀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올라갈 땐 누구나 올라가서 큰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횡보장이라든가 좀 뭐 하락장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장에 사실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오히려 그 마이너스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벌어놓은 거를 좀 안전하게 좀 잘 간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전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가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주제네요. 성장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약 4.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니까 경기 민가주는 사실 많이 빠졌는데 네. 성장주 같은 경우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성장주는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네. 다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약세장에서는 성장주가 네. 좀 강세였고요. 앞으로 약세장이니까 사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네.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네. 실물 경기가 행복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실 매매하기가 힘든데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좀 지수가 좀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네. 코로나19가 좀 진정될 것이다 해서 그동안 전혀 지금 뭐 사실 상장 폐기 위기까지 몰려있는 여행주라든가 면세점 관련 종목까지도 사실 네. 꿈틀거렸는데요. 다시 코로나19가 좀 재유행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역시 성장주다 해서 성장주 쪽으로 다시 좀 돈이 몰리고 있지 않은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예 경기 민감주가 올랐던 적도 없었고 계속 이제 성장주가 강세였다라는 예.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에 예.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네. 1,400부터 2,400부터 올라갈 때까지 네. 경기 성장주만 좀 올라줬거든요. 아. 경기 민감주가 요번에 이제 좀 반등 나와주긴 했는데 네. 그 자세히 다 뒤져보면 잠깐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그 정도 네. 수준밖에 안 나왔고요. 네. 꾸준히 좀 올라가는 거는 뭐 현대차 정도밖에 되지 아. 않습니다. 성대차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지금 보면 그린 뉴딜이라든가 해서 네, 네. 오히려 지금 경기 민감주보다도 성장주로 좀 분류해야 되는 그렇죠. 사실 다른 이슈가 있기 예, 때문에. 예,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건 성장주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경기 민감주보다도 네. 성장주가 더 계속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 마이너스 통장 지금 뭐 혹시 지금 저 모르게 다른 산 종목이 있으면 네.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네. 예,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을 안 해주시는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안 해줬다고요? 네. 아니 방송 끝나면 말을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계속 하는데도 맨날 안 옹기종만 해주시더라고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네. 뭐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망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성장주 외를 계속 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 민감주는 앞으로 향후에도 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화 장세거든요. 네. 개인들이 짓을 이끌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건 성장주란 말이에요. 경기 민감주는 사실 안 사고 있습니다.
안 사주고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향후에도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앞으로 향후에도 보면 성장주가 개인들과 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조금 조정 나온 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얘기할 때만 아주 집중적으로 뚫어지라 저 쳐다보고 집중해서 보고 계시네요. 돈과 관련된 것만 쳐다보시고 그 외에는 아주 저를 무시하는 거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통주는 패닉인데 원격주는 상승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유통가가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추석 특수라고 해서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주춤하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3월부터 코로나19 하면서 유통 관련 업종들이 사실 초토화, 우리 뭐 뱅크님 좋아하시는 초토화 상황이고요. 거의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죽을 지경인데 사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서 다시 좀 요번에 또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 특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매출이 강복절 이후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특히 또 유통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에 좀 주목을 한다면서요? 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3월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염 경로를 알았거든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들 20% 이상이 감염 경로를 모른다고 합니다. 뭐 깜깜이다. 네, 어디서 지금 뭐 감염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걸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좀 아주 극도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많이 확진자가 나와서 그 지역만 사실 조금 위태로웠는데요. 지금은 뭐 서울 경기, 사실 우리나라 중심이나 서울 경기 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걸릴지 모른다 이런 사실 위기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2단계로 지금 올려놓아 있고요. 코로나 경고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지금 당분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기는 이렇게 울상이지만 반면에 상승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유통업체 쪽으로는 사실 지금 올해 좀 올라갈까 싶었는데 사실 좀 줄어들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사실 지금 재확산되면서 원격 관리 종목들이 다시 일단 3월 달에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와줬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한번 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뜨고 있는데요. 원격 회의, 뭐 원격 의료, 원격 교육 관련 종목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원격 회의 쪽으로는 알서포트, 뭐 ECS, 링네트 이런 게 있고요. 원격 의료 쪽으로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원격 교육 쪽으로는 YBM넷, 메가MD, 청담러닝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최근 이 업종들도 횡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원격 회의 관련 종목에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27% 지금 올라져 있고요. 사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지금 하락한 가운데서 올랐다는 면에서 보면 테마를 바꿔 지금 올라간 게 좀 확실해 보이고요. 지금 뭐 원격 근무 관련 종목은 ECS도 뭐 지금 지난주보다 높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격 교육주도 있는데요. 원격주가 교육주 관련 종목에서는 YBM넷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까지 가고 대부분 50%에서 한 20% 전후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메가MD가 지금 50% 좀 올라져 있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메가MD 추천했는데 안 사셨죠? 네, 못 샀습니다. 네, 저거 얘기를 안 하니까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계속 하는데 잘 알려주지 않으셔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격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근데 지금 금방 제가 뉴스를 보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었다는 얘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만약 여기서 진정이 된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끝이다. 이걸 보면 되겠고요. 지금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도 좀 어려운데 여기서 대규모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오늘 지금 사실 거리두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일코님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떨어져서 정부의 방침을 잘 지키는 거죠. 저번에 맨 처음 방송할 때는 여기 가까이 있어갖고 밑으로 저렇게 위협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협도 못하고 거리두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상태에서 만약 계속 진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번 상승에 지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철저하게 단기로만 단기로만,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재확산 된다 그러면 네. 조정 나왔다가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상승 파동은 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단기로만 접근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격 조절의 전망은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시면서 조금 짚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어떤 오늘 말씀을요? 점심은 혼자 먹을 겁니까? 아니요, 같이 먹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는 그 거짓말. 역시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코로나19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규 확진자 수가 266명으로 나흘 만에 이렇게 200명대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해 종합지수는 0.5% 상승하면서 3,3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의 상황도 지금 양시장 1%대 상승해주면서 좋은데요. 남은 장에선 또 어떤 모습 보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